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토요일이고요. 네, 이미 예산 제도에 늪에서 허덕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오늘 이제 수업까지 해서 토요일 현장 수업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진도도 좀 천천히 나가고 내용 설명도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68번부터 95번까지 복습 한번 해볼 거고요. 68번부터 95번까지 내용은 예산 이론과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깊게 보시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예시 중심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문장을 독해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 수월할 거예요. 자, 68번부터 들어갑니다. 점증주의는 거시적인 예산 결정이나 예산의 삭감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점증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 총체주의 예산제도 나타나야 되고요. 거시적 예산 결정은 주로 PPBS, 그다음 예산 삭감은 GBB, 이런 예산 제도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점증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죠. 총체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69번, 점증주의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그래서 점증주의는 이전에 예산 배분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 배분을 해요. 자원이 부족할 때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 신규 추가되는 예산들을 늘리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고 예산의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 만약에 외부적인 환경이 막 변화해요. 그럼 그 환경에 맞게끔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총체주의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그닥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증주의적인 관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예산제도 직접으로 들어가 볼까요? 품목별 예산제도. 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절약 통제. 요걸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72번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출의 통제입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그래서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늘 비슷하게 물어봐요.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 그래서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회계 기술만 잘 가지고 있으면 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품목별 예산 제도.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 이 안에 이 예산 편성에서 예산의 금액 안에서 나름대로 행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를 위해서 효과적인 지침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은요, 사업의 목적, 목표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단위 원가, 그다음 생산량,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단위 원가 내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적인 관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다음 계획예산제도로 가볼까요? 계획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처럼 부서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예산 칸막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78번 맞는 선지고요. 79번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에 의해서 국방부에 처음 도입된 예산제도, 바로 계획예산제도고요. 계획예산은 관리 기능보다는 기획 혹은 계획 이런 기능을 더욱더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9번.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80번입니다. 결정구조가 집권화될 수 있다. 아시겠지만 계획예산제도는 결정구조가 집권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0번은 맞는 선지예요. 자, 81번 갈게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 제도로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분권화되어 있는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총체주의 방식은 우리가 연기준 예산과 계획 예산 이렇게 두 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중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 분권화되어 있다,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예산 제도는 연기준 예산 GBB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가 되죠. 연기준 예산제도는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을 참고 자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산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심 없고요. 과거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도 다시 예산 편성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고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X가 되고요. 84번.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서 사업에 대해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예산제도. 요거는 좀 시사적인 내용으로 7급 중심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몰제 예산제도가 맞고요. 그래서 8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85번.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 투입보다는 산출, 산출보다는 성과. 요걸 중시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와 같은 이런 자율성 부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예산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재판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하고자 하죠. 자, 그래서 86번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자, 87번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목표를 지향하는 예산제도가 아니라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예산제도입니다. 88번. MBO가 예산제도로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기출문제에서 한 두세 개 정도 MBO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MBO를 도입했던 취지,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 관리를 지향한다. 이거는 영기준 예산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88번 X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항상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의 량, 단위 원가 곱하기 사업량이 항상 들어갑니다. 단위 원가와 사업량이 함께 제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사업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9번 우리 요거는 현재 X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품목별 예산의 정책 결정 방식. 품목별 예산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집권적인 형태의 방식. 아시겠지만 품목별 예산제도가 나왔었던 1920년대는요. 정치행정 이원론식이어서요. 행정이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일선 관료들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0번 X고요. 91번 계획예산제도는 플랜, 프로그램, 버젯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조하죠. 92번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 안에서 다시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9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93번 갈게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부를 입법부가 잘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93번은 X가 될 거고요. 94번 시크가 설명했었던 예산의 세 가지 지향점 바로 통관기고요. 통제, 립스와 연결이 됩니다. 관리, PBS와 연결이 되고요. 기획, PPBS와 연결된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게 신성과주의랑 성과주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성과주의가 아니라 신성과주의,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었던 미국의 새로운 예산 제도를 설명합니다. 성과주의는 이렇게 산출만 보고요. 산출 이후에 성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99번 X.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예산 이론과 제도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복습하시게 되는 예산 과정 전반에 대한 흐름도 쉽게 파악이 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인데 이 안에는 이미 품목별 예산이나 혹은 계획 예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 제도 일단 이해해 주시고 예산 과정도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현장 수업 들으시는 분들 수업 잘 들으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